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다시 PPT 형식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인사는 차차 계속하기로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외인 매도 폭탄 이대로 쭉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손가락 까딱 한번 해주시고요. 사실상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거의 3달 가까이 아주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죠. 거의 중간중간에 살짝 매수 물량이 들어오긴 하지만 여전히 그것도 아주 꾸준히 매도 물량이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외국인 매도 이야기는 더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근데 놓고 보면 동학 개미 운동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른 회복을 바탕으로 1900선에 머무르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주식파는 일단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이 겁나 불안하게 만드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원래 어디든 장사판이든 도박판이든 노름판이든 어디든 이 돈 많은 형님들이 제대로 붙어줘야 이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기가 아주 쉽고요. 그래서 지금 1900선까지 올라온 지금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개인들이 또 반면에 이렇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면 왠지 모르게 조만간 한번 폭락이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코스피가 딱 1950선을 터치한 이후에 확실하게 이 코스피의 상승 탄력은 좀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1950선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개인들의 자금이 거의 한 40조 원 가까이 아직도 대기 중인 거 보면 나 이거 주식 폭락하면 나 지금 주식 살 거야, 이렇게 대기 중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님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40조가량 이런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증시를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약간의 그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매도 폭탄을 날렸을 때 이런 40조 원 개인들의 자금이 약간의 이 쇼바 역할을 해주는 자금이라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개인들의 특성상 이런 식으로 지수를 올리면서 개인들이 매수하는 경우는 잘 없고, 아래에서 이렇게 받아먹으면서 이런 40조 원의 자금이 앞으로도 완충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녹록지 못하게 흘러간다고 한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때 이 3월만큼 떡락장이 펼쳐지리라 생각은 되지 않고요. 다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거의 30% 넘게 올라온 지금 의미 있는 조정은 한번 열출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반면 2000선 이후로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깍시는 웬만하면 제가 증시의 상황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불과 2달 전에 이 1450선에서는 적극 매수하여 장기 보유할 것을 적극 추천하긴 했지만, 지금 선에서는 약간 정말로 이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조금은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또 우량 주식을 지금 이미 보유했거나 아니면 정말 장기 투자를 난 바라보고 있다 하시는 분은 지금 구간에서 굳이 매도를 하기보다는 여전히 마음 편하게 먹으면서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지금의 이런 밸류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난 2월부터 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그동안 외국인들은 도대체 얼마를 팔아치웠나? 그리고 기관과 개인들의 자금을 뒷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 외국인, 기관별 이 매매 현황 흐름을 보면요.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도 물량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가 이때 본격화되던 시점에는 매물 폭탄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내리꽂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우리 개인은 이 기간 동안 이 코로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이 극단적으로 팔아제낀 국면에 개인은 극단적으로 매수한 국면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3월 말부터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등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시기는 어쩌면 이 개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증시를 올렸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어가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각국의 주요 국가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경제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하나둘 이제 서서히 셧다운을 해제해 가려고 하는데 또 뭐 2차 확산 우려 이런 이야기 지금 본물처럼 튀어나오면서 증시에 또 뭐 알게 모르게 또 공포감을 가져다 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식으로 외국인의 매물 물량이 지금 또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주춤해지나 싶더니 또 이런 식으로 팍 튀어오릅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 개미들만의 힘으로 증시를 또 2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런 게 아니라면 이번에는 2달 전처럼 다시금 이 1400포인트로 직행을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게 이 외국인 형님들의 매매 패턴이고요. 외국인이 그럼 어떤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국내의 증시에 유입이 될까? 그리고 외국인 형님들이 코스피에 언제 발을 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스피는 어떤 조건의 변화가 생겨야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결국 외국인이 증시로 들어오려면 그 첫 번째 조건, 코로나가 이 진정되는 흐름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 지금 흐름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둔화하는 흐름을 이제 보여준다고 좀 생각이 들르는 차에 이제는 그동안 잠잠했던 나라들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이런 신흥 국가들에게 또 확산세가 이렇게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정말 이런 걸 보면 코로나 정말 지긋지긋하죠. 이 러시아의 경우 나름 푸틴의 공포정치 아래 나름 관리가 된다고 생각했던 이런 러시아마저도 역시나 코로나 앞에서 그냥 무너지게 되고요. 브라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인도는 뭐 사실상 이네들이 수치나 제대로 집계가 하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자금의 성격상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신흥국에서 2차로 이렇게 피크를 찍고 이어지고 있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자금이 이 다시금 위험자산인 이 주식판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의 성격상 아직도 코로나가 확진 중인 추세 속에서 여전히 위험자산과 같은 주식시장에 발들이길 꺼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머징 중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공통적인 그룹으로 볼 수 있는 뭐 중국, 한국, 타이완, 뭐 홍콩, 그리고 뭐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이런 그룹들이 결국 이머징 인덱스 그룹에 동시에 묶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영향은 곧 이 코스피의 방향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게서 지금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주식판에 외국인의 자금이 좀 들어오기를 되게 꺼릴 것이고 그러면 동시에 이 코스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요한 게 아무래도 환율이죠. 달러가 3월에 이 초극단적인 이런 공포 시기만큼은 지금 아니지만 안정된 나름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1220원 선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이 1200원 선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 코스피의 방향과 이 원달러의 방향은 마치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걸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3월에 극단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던 시기에도 원달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1290원 선까지 이렇게 딱 터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곤 원달러 환율이 이런 식으로 좀 안정화되다가 지금은 1227원 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수차례 1200원 선을 이렇게 지지받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스피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슈팅하는 흐름이 나오려면 최소한 1200선 아래로 요 지지선을 뚫고 이런 식으로 하방하는 압력이 나와줘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원달러의 경우 상방도 조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방도 나름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1250원 선을 원달러가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다시금 2차 팬데믹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반면에 1200원 아래로 이렇게 툭 떨어진다면 이 코스피는 2000선 포인트를 돌파하여 움직여 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판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이 100달러 부분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 그래서 이 정도 레벨 이하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외국인의 자금이 이 신흥국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가가 최근에 골칫거리 중 좀 하나였는데 지난 5월물 거래일 중에 마이너스 17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역대 최초로 마이너스 유가 사태까지 만들게 되었지만 5월 들어서 지금 20달러를 이렇게 회복을 했고 지금은 25달러에 머무르고 있고요. 코로나로 경제 봉쇄에 들어간 미국, 유럽 등에서 단계적으로 경제 봉쇄를 완화한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무래도 이런 유가를 지금 상승 견인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기술적으로는 20달러 수준의 이런 저항을 넘어서 20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좀 저는 낮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이 30달러의 저항을 언제 그리고 단기간에 돌파해 줄 것인지가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유가의 흐름도 앞으로 더럽게 좀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 게 지금은 이 세 가지로 좀 함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부분들을 뭐 너는 당연한 걸 이야기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당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독자 형님들에게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달러가 1200선에서 1240선 이렇게 원달러가 계속 치고 받고 싸우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 1200선이 지지되는 흐름이 하방을 뚫고 이렇게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때는 이 주가 포인트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흥국도 제발 좀 진정이 되고 이제는 러시아나 브라질 이런 국가들에게서도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유가는 경기의 이 회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유가가 떡락을 하네? 하면 어디선가 시장은 지금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또 지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가가 뭐 20달러 아래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떡락을 하는데 코스피를 미친 듯이 매수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뭐 니놈이 뭐라고 하든 난 그냥 우량주 장투할 거야 이런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유가가 30달러를 지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상방해주는 모습이 기대될 때, 그리고 달러가 1200선 아래로 지속적으로 하방하는 모습이 기대될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2000포인트 고지의 탈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